자, 이번 시간에는 도금 내역 관리 화면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바탕화면에 있는 아성코스트 X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처음 요 공사 목록 화면이 나오는데 요 도금 내역 관리 화면에서 자, 보면은 공사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 시간에 한번 보셨듯이 새로운 공사를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내역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하는 버튼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선택 요거는 이 공사에 대해서 여기서 선택한 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이제 작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사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 복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나 이렇게 따로 복사를 해두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삭제, 이거는 이 공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이제 이 화면 자체에서 이제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휴지통에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공사 자체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명 변경, 요거는 이 공사명, 이제 공사를 작성하다가 공사명을 잘못 입력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새로 이제 고친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 백업이라는 게 있는데 백업하고 공사 백업 설치 요거는 이 공사 파일을 따로 이제 압축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을 때 사용을 하는 메뉴고요. 요 메뉴를 가지고 이제 보통 다른 PC에서 이 공사를 또 작업을 해야 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회사로 왔을 때, 요 백업 설치로 해서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공사 파일은 이제 공사 백업 눌러보면, 기본 폴더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C에, 아성코스트에 공사 백업방. 여기에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로는 이제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역이라는 말은 없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있어야 되고요. 요 내용이 없으면은 못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 이 공사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저장되는 파일을 뭐 다른 PC에서 뭐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요 파일 자체를 이제 복사를 해서 다른 PC로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다른 PC 쪽에서는 이제 공사 백업 설치를 가지고 이제 요 공사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PC로 옮겼을 때는 공공 신축 공사라는 요 공사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공사를 이제 설치할 때 공사 백업 설치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백업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못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 공사를 불러올 때는 반드시 여기 공사명을 변경을 해 놓으시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해 놓으시고 나서 백업 설치를 하셔야 돼요.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자, 품목군 관리, 그 다음에 자료 관리, 자료 변환 이런 것들인데 품목군 관리 요거는 한번 눌러보시면은 요게 각각의 이제 품목군인데요. 품목군인데 요거 자체를 이제 추가로 하나를 더 추가 버튼은 빈 품목군을 하나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복사 또 요 품목군을 하나를 더 카피를 떠놓는다는 얘기고 요런 품목군을 이제 삭제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름을 내가 이제 어떠한 품목군 자체 내용들을 이제 쭉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름 명칭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품목군을 다른 PC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백업 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확장자명이 ASD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설치라는 부분이 있고, 설치라고 해서 찝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ASD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지금 2011년도 1분기부터는 ASD라는 파일로 확장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데이터를 열 경우에는 설치 찝이라는 파일로 해서 이제 zip 파일, 압축된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열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간혹 압축 파일을 이제 압축을 푼 다음에 이렇게 열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 압축을 푸시면 안 되고 압축된 상태에서 열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수목권 자체에 있는 어떤 이제 중복된 데이터 같은 값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정리하는 거고요. XML 명칭으로 변경이라는 거는 이 품목권 자체에 실제 이제 들어가 있는 분명히 요거는 XML 명칭으로 변경이라는 거는 조달청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사 원가 계산 호환 기준 자체에 XML 파일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변경을 할 때는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요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품목군을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두시든지 백업을 해서 두시든지 그렇게 해놓고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실제 품명 자체가 다 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나 놔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료 관리, 자료 변환,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 프로그램 사용하시다가 어떠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메뉴인데요. 이런 메뉴에 대한 사용은 이제 사용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을 먼저 주시고 저희가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통합하는 부분도 이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합이라는 거는 이 품목군에 있는 이 품목군에서 내가 어떤 품목들을 추가를 이렇게 쭉 해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올려놨을 때 그 품목군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품목군에서 설치해놨는 품목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놨던 품목을 새로운 품목군에다가 다시 이제 추가를 할 때 여기 자료 통합이라는 메뉴를 사용할 거고요. 요 메뉴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듯 하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변환 요 부분은 이제 조달 텍스트 파일로 된 거 이제 불러오는 거라든지 신규 조달 코드라는 거는 이제 가격 정보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고시해주는 그 가격 정보 단가 파일들 그런 것들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자, 요 위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공종을 신규로 새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골조나 마감에서 작성되어 있는 그 공사를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타공사에 된, 요런 다른 공사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공종을 복사를 해오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일단 공사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공사명을 입력하고요. 업종은 건축으로 제가 지정해놨고요. 품목군은, 3분기 품목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지정되어 있으면 계속 요걸로 떠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 품목군 말고 다른 품목군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누르셔가지고, 다른 품목군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번 요거 눌러가지고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원가 계산서는 제가 요 양식을 선택을 해서 작성. 자, 공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공사 선택을 눌러가지고 요 공사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종을 만들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따라하기 부분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제 공종명을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처럼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자, 지금 요거는 한번 제가 입력을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본관동, 별관동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건축공사를 한번 또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건축공사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공종을 직접 이렇게 다 입력을 안 하고, 실제 요, 건축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요 공종명들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요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요 공사가, 요 공종명이 바로 입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설공사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2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에서 한 단계 아래 공종으로 가설공사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토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3번을 넣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명을 조금 더 쉽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공종 2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 버튼을, 요게 글자인데, 요게 하나의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창이 이렇게 떠요. 요게 이제, 건축 업종에 대한 이제 주로 사용되는 공종들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우측편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이전 공사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가설공사를 찍어보면 가설공사에 사용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굳이 이제 공종만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 항목 자체를 공종만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내가 입력한 항목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직접 수량을 입력까지 하시면은 내역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설공사다. 요거 입력하실 때는 잠깐만요. 자, 건축공사에서 지금 가설공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 가설공사는 말고 다른 공종들을 조적공사를 이렇게 선택하면 조적공사에 기존에 한번 들어가 있던 내용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량을 넣으시게 되면 5,000원짜리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 항목 자체도 이제 선택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건축공사에 조적공사라는 공종이 하나가 더 생기게 돼요. 생기면서 여기에 있는 내역까지도 같이 입력이 돼요. 자,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적공사 해가지고 0.5B 벽돌 쌓기 이 부분이 자동으로 같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메뉴를 잘 활용을 하시면 쉽게 이제 내역까지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최하위 공정이거든요. 안에 내용이 이렇게 내역이 작성된 상태에서는 요걸 눌러보시면은 요런 메뉴가 떠요. 하위 공정에서는 추가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 명세가 있을 때는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 요 내용 요 공종 2를 눌러가지고 작업하실 때는 필히 직계 공종을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종만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 방수공사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공사, 뭐 속공사, 수장공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색깔만 바꿔놓으시고 나서 적용 누르시면 돼요. 예, 해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공종만 이렇게 빈 걸로 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공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공종을 복사를 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게 돼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본관동의 건축공사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하위 공종들. 실제 여기는 뭐 내역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은 내역들도 쭉 나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동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별관동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건축공사 내용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공사 자체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별관동에다 갖다 놓고 안에 내용을 이제 내역들을 수정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형태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건축공사를 별관동으로 복사하는 방법.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 있는 지금 건축공사를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이에요. 일반 클릭할 때 사용하는 버튼. 그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별관동까지. 별관동에다가 그대로 겹쳐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건축공사, 요 위에 해놨던 건축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제가 지워버렸고요. 만약에 이 공사 내에서 이런 경우는 잘은 없지만은 이제 이 조적공사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되겠다. 건축공사 밑에 쪽에.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클릭한 상태에서 건축공사까지 드래그해서 여기다 겹쳐 놓으시면은 요런 메뉴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예 해주시면은 아래쪽에 조적공사가 또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사를 할 때는 마우스 일반 클릭하는 그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 이동은 일단 요거는 지금 여기도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할게요. 삭제. 자, 요 수장공사라는 공종을 만약에 속공사하고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공종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여기 보면은 아래 위로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선택한 공종을 같은 레벨 내에서만 요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같은 레벨 내에서 한 단계 위에 거랑 위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수장공사를 다시 또 타일공사하고 자리 바꾸겠다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은 또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위치를 이제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공종 자체에 있는 어떤 자, 요거는 제가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건축공사 있던 거 다 지워버렸는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건축공사가 잘못 넣었단 말이에요. 본관동에 있는 건축공사가 아니고 요게 별관동에 있는 건축공사다. 그러면은 이 공동 통째로 여기다가 옮기실 수도 있고 하나씩 이렇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통째로 옮긴다. 하나로씩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아요. 옮길 때는 요 공종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별관동에다가 폭에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동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기서 예 해주시면은 건축공사가 본관동에 있던 건축공사 그대로 이제 별관동으로 이제 다 넘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동할 때는. 그 다음에 이 공종만 만약에 본관동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공종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여기다가 본관동에다 갖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동하겠습니까? 나오면 예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 위치는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를 경우에는 이 버튼으로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레벨로 이동을 하는 것들은 마우스를 갖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드래그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공종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마감 내역이나 골조 내역에서 이제 물량 산출해 놨을 경우 있죠. 그럴 때도 이제 공종을 만들어 놓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들어 놓고 하시게 되면은 똑같은 공종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는 일단 제가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상위 공종, 집계 공종 선택해 놓고 삭제를 하시면 요 한꺼번에 다 지워져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물량 산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물량 산출해서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를 누르시면 골조나 마감 내역에서 작성해놨는 그 내역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감에서 작성된 거를 불러올 수가 있고 골조에서 작성된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감에서 작성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골조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조든 마감이든 지금 공사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목록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요걸 누르면 지금 여기 골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신축 공사 요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여기 열면은 요게 이제 동에 대한 그 정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불러올 그 동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불러올 공종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생겨요. 마감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다른 공종들까지 쭉 다 생길 거고 일반 골조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쪽으로 이제 다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요렇게 공종이 이제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공종 자체는 만약에 마감이나 골조나 작성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따로 이제 공종을 만드실 필요 없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물량 산출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에서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요거 불러오실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위 공종, 이제 실제 내역이 들어가 있는 공종을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여기서 선택이 안 되거든요. 요 창이 떠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 창은 닫고, 내가 불러올 집계 공종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별관동을 선택을 해놓고 불러오게 되면, 별관동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바로 붙게 돼요. 건축공사하고 같은 레벨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건축공사에다가 넣기 위해 가지고 건축공사 여기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물량 산출해서 데이터 가져오게 해서 여기서 불러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만약에 동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요 한 동을 선택하면 요 한 동에 대한 것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이 공사명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불러오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각각에 있던 그 자재가 집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공종으로 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물량 산출 가져오기 부분 마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입력된 게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설명에서 좀 빠졌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공종명을 이제 공사명을 선택을 하면 각 동마다 이렇게 또 나올 거고요. 그 공사명을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오는 거고 한 동씩 선택을 해서 불러면 한 동씩만 들어오는 거야. 한 동에 대한 물량만.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타공사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게 다른 공사에, 그러니까 이전에 해놨던 공사에, 미리 이제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타공사 데이터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해놨던 공사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면 내가 이번에, 본관동에다가 이 공사들 중에서 샘플 공사에 있는 거 요거는 지금 통합 공사의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토공사를 불러오겠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하면 우측편에 세부 내역이 나와요. 세부 내역 나오고 여기를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있죠? 여기다가 공정 복사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게 복사가 돼요. 본관동의 바로 밑에 토공사라는 게 토공이라는 공종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공사 여기 있는 신축공사에 있는 만약에 방수공사를 이번에 복사를 하겠다.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집계공종 있죠. 집계공종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거 복사를 하면 아래 공종들까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제가 시간이 요거 복사를 하게 되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관계로 세부 내역 공종만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본관동 선택을 해놓고 가설공사를 이렇게 복사.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토공사 밑에 가설공사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타공사 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에 한번 해놨던 공사에 대해 가지고 들어있는 공속 내역들을 그대로 다 복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이제 공사만 작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해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수량이라든지 뭐 필요 없는 것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필요한 것들은 품목 선택해서 새로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역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 부분 이제 다 이해는 하셨겠죠? 예, 그러면 오늘 이번에 이제 그 공정 관련해서 이제 작업하는 부분은